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그 담배뿐만 아니라 술도 되게 많이 줄이셨잖아요. 그렇죠. 혹시 무슨 이유가? 옛날에 우리 술 참 많이 먹었죠. 진짜 많이 마셨죠. 네. 해가 뜨지 않으면 집에 안 갔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제 주 무대가 동성로였는데 네. 동성로 청소차 아저씨가 저를 알아봤어요. 제가 인사성이 너무 깍듯해가지고 이게 어릴 때부터 인사를 되게 잘했습니다. 근데 청소차 아저씨를 일주일에 거의 3번씩 4번씩 보니까 이 아저씨한테 내가 인사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같은 아저씨니까. 네. 같은 시간에 같은 구역에 오신 분이라서 어느 날부터 이제 내가 인사를 하니까 청소 아저씨도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그 말은 늘 4시 넘게까지 마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마시는 중에 이제 자락 씨를 알게 됐죠. 네. 동성로 한복판에서. 그게 생각해 보면 한 5년 전, 6년 전까지 우리가 맹렬하게 마셨던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제 주변의 선배들을 보면 한 10년 위의 선배들을 보면 이제 술을 거의 잘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형들은 왜 뭐 형편도 뭐 술 마실 형편도 다 되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술 안 마시고 옛날에 열심히 마시던 사람들이 나한테 막 술 남기면 화내고 막 손가락질하고 뭐 소리 지르고 이러던 형들이 술을 자기가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먹지? 궁금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알 것 같아요. 힘들어서 못 먹겠어요. 일단은 먹으면 힘들어. 먹으면 맞아. 힘이 막 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소주를 이제 빈속에 일 딱 끝나고 이제 짜장면 간짜장 나오기 전에 단무지 넣고 한 병을 날렸지. 한 명까지는 뭐 그건 거짓말이지만 진짜 차가운 거 차가운 소주 이렇게 빈속에 한 2잔 딱 던지면 속에서 이렇게 착 오잖아요. 그런 느낌을 정말 좋아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소주를 마시면 뭔가 이게 부담스러워. 뭔가 힘들어. 몸이 힘들고 뭔가 예전처럼 안 넘어가. 네. 이제 뭐 소주도 못 넘기게 됐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물을 타요. 물을 타거나 이제 얼음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렇게 마시니까 그렇게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주종도 옛날에는 뭐 주종을 많이 섞었죠. 그치. 옛날에 뭐 맥주로 시작해서 아니면 소주로 시작해서 중간에 캡틴 큐도 한 번씩 나오고 우리 캡틴 큐 팔 때였잖아요. 공원 같은 데서 이제 캡틴 큐도 마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저렇게 뭐 친한 형 바에 가면 이제 데킬라 중에서 트레이로 넘어와서 데킬라를 이렇게 트레이로 쭉 이렇게 총알처럼 이렇게 주잖아요. 형 7발이요. 이러면 7개 쫙 줘. 한 잔에 3,000원씩 했거든요. 그때 5개에 10,000원. 나는 그 앞세대예요. 그래서 조금 더 비싸게 팔 때였는데 듀랑고라고. 뭐 이렇게 말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썩은 술이 하나 있습니다. 네, 내일이 없는 술. 숙취가 내일 다음날 숙취가 없는 캡틴 큐 같은 모래 거죠. 깬다고. 캡틴 큐랑 이제 듀랑고를 붙여봤는데 진짜 삐까삐까해요. 와. 네, 이젠 데킬라 쪽은 쳐다도 못 봐요. 너무 무서워서 무서운 술이야. 럼 데킬라는 이제는 너무 힘들고 소주도 실제로 이제 힘들어서 잘 못 먹겠다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술을 마시니까 수면이 너무 나빠져요. 네, 맞습니다. 자락 씨는 잘 자요? 저도 이렇게 수면의 질이 좋진 않아요. 하루에 몇 시간 자요? 전 요즘에 좀 잠을 자려고 좀 애를 씁니다. 예전에는 제가 보니까 5시간 정도밖에 안 자더라고요. 5시간은 너무 작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든 7시간은 자려고 좀 애를 써요. 그렇게 하면 대충 6시간쯤 자게 돼요. 그죠? 네. 내가 좀 그렇거든요. 근데 요즘 열심히 노력을 하니까 8시간을 타겟으로 계속 잠을 자려고 하다 보니까 7시간쯤 자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그런 말 많이 했죠. 뭐 소주 한 잔 먹고 푹 자자. 이런 얘기들 남자들 많이 합니다. 뭐 한 잔 먹고 푹 자지 뭐 이렇게. 술을 마시면 수면이 왜 문제가 되냐면 사실은 뭐 소주 한 잔 먹고 푹 잔다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저도 사실 잠을 잘 못 잘 때 술의 힘을 많이 빌렸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술을 마시면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술이라는 것 자체가 에너지잖아요. 이 안에 에너지가 있고 이 에너지를 밖으로 이제 어떻게든 방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먹었기 때문에 영양소는 없어요. 3대 영양소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살이 찌진 않습니다. 술을 마시면 살이 찌지 않는 거 알아요? 생각해봐요. 알코올 중독 아저씨들이 살찐 거 봤어요? 맞아요. 술 많이 마시면 살이 빠지죠. 알코올 중독의 예전 진단 기준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술은 마시지만 안주를 먹지 않는 사람. 탄단지가 안 들어오고 술만 에너지만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꿀 한 스푼에 소주 2병씩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삶을 이어나갈 수 있어요. 물론 건강적인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꽤나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이. 여튼 술과 음식을 같이 먹었을 때는 술에 있는 에너지가 해소되고 나야 그 뒤에 음식의 에너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살이 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주 없이 술만 마셨다 살찌지 않습니다. 하지만 잠은 깨져요. 왜냐? 이 에너지가 소모되도록 심장이 빨리 뛰거든요. 잠을 잘 때는 우리 몸이 부교감 신경이 돼야지 우리가 네. 숙면을 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몸이 교감 신경과 비슷한 상태가 돼버려요.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 자체는 우리의 특히 혈관 상태는 얘를 빨리 해결해 버려야 되니까 그걸 흡수한 에너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감 상태와 비슷한 그런 상태를 만들어요. 네. 그러면 정신은 자고 있지만 얘는 못 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소주를 한 병 넘게 마시고 잠을 자면 제가 가민워치를 해서 네. 자면 수면 상태를 파악하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소주를 한 병 마시고 잔 날은 한 4시간 정도 안정파가 나오질 않습니다. 뒤에 3시간 정도만 잔 걸로 나와요. 근데 난 7시간을 잤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생각하기로는 7시간 잤어. 근데 얘는 아니, 3시간 잤는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나이 덜 잤는데? 야, 나는 그럼 이거 말하죠. 야, 출근해야지. 일어나. 야, 난 그 어제 알코올이랑 그 음식 처리한다고 못 잤는데 내일 자. 이따 자. 근데 내일까지 이제 술을 먹었다. 이제 몸이 내려앉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술을 마시고 나서 그 다음날 내 수면 파형을 봤을 때 네. 수면파가 너무 깨지는 걸 내가 확인하고 나서부터는 술 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술 마실 때 그 해방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제 고향 사투리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될 대로 되었구나, 마. 이런 멘탈이 사실은 긴장된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 사이에서는 어떨 때는 되게 필요한 멘탈이에요. 맞습니다. 내려놓고 네. 싶잖아요. 이걸 늘 들고 있는 이 긴장감이라는 걸 놓고 싶을 때 내가 못 노니까 술로 마비시켜서 내려놓고 싶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잠시라도 마시는 해방감을 느꼈다면 잠자기 전에 얘를 깨우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까 술을 마지막으로 먹은 시점으로부터 몇 시간 뒤에 정상파가 나왔다 그랬어요. 수면파가. 4시간? 4시간이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퇴근하자마자 깔끔하게 한두 시간 바짝 드시고 네. 집에 걸어가세요. 뭐 거리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걸어서 1시간 정도 거리라면 전 요즘 걷습니다. 네. 걸으면 음식도 많이 소화가 되고 그래 반이라도 깬 상태에서 집에 도착할 수 있고 씻고 이것저것 책 좀 보다가 술 기운이 충분히 감소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자는 게 참 중요하다. 네. 그러면서 이 술이 나한테 주는 어떤 수면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나서부터는 진짜 술 맛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줄였습니다. 네. 야식도 있어요. 야식을 많이 먹잖아요. 야식을 식사만큼의 양으로 하면 술하고 똑같은 효과를 줘요. 수면파가 3시간에서 4시간 뒤에 정상화됩니다. 이게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계속 이 에너지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 장이 움직여서 얘를 처리해야 되죠. 네. 장이 움직이는데도 혈액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네. 또 심장이 보내줘야 돼요. 못 쉬는 거예요. 그럼 3시간 뒤에 깨. 그러면 야 출근하자 이러면 얘들은 또 나는 야 이런 기분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 적어도 3시간 전에 음주와 식사를 마무리하는 게 좋고 과식을 했으면 4시간 뒤에 자는 게 맞다. 차라리 토하고 자라란 말이 소화기 내과에서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전 정말 괴로우면 토하고 잘 때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자리에서 저 식탐이 좀 강해가지고 네. 취하면 이거 조절을 못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하게 먹었을 때 토할 때도 있는데 토할 때마다 자괴감이 들죠. 빈도는 자꾸 줄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가끔씩 이렇게 기준에서 벗어날 때면 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체를 좀 우리가 이렇게 조종을 할 수 있으면 너 그냥 지금 소화시키지 말고 내일 아침에 좀 이러면 좋을 텐데. 네, 그렇죠. 전혀 그렇게 돌아가진 않죠. 네. 거기다가 인간이 이렇게 풍요롭게 먹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거고 술이란 것 자체도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고농도의 술 자체는 자연계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청주 레벨 이상, 그러니까 16도 이상이 발효가 되면 효모가 죽습니다. 네. 자기가 만든 알코올에 죽기 때문에 그렇죠. 도수가 이 이상 올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고도수의 술을 마시는 것, 너무 많은 양, 너무 기름진 음식을 한 번에 먹는 것, 너무 달콤한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를 그대로 경험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게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특히 그걸 언제 한다? 자기 전에 해버렸다. 그럼 잠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뭘 먹는 것만큼은 자기 전에 술 많이 먹는 것만큼은 피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